같이 한번 해보자. 봉산 탈춤. 탈춤이 뭔지는 알지? 그렇지? 예, 탈 쓰고서 공연하는 건데 옛날에는 무대와 관객석 간에 따로 구분이 있지는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어디 마당이라든지 넓은 공터라든지 혹은 시장 같은 데서 탈춤 추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그냥 뺑 둘러서 그걸 구경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탈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탈을 쓰면 여러 가지 뭐 귀신이라든지 혹은 뭐 분장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탈로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을 좀 가릴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측면도 좀 있기는 해.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탈춤을 보면서 그냥 깔깔 웃고 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그런 측면의 공연극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제 이제 보면은 쭉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언어유희, 과장, 희화 그러니까 재밌게 했던 것들이야 다. 희화라는 건 사람 하나를 두고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뭐를 하고자 했냐면 해학을 통한 비판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풍자라고 하지. 이렇게 풍자가 들어가는 것을 문학적으로는 골개미라고 불러.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단어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해 준 것 같아. 그치? 한번 봉산탈춤 보도록 하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과장, 다시 말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쭉 끊어져 가지고 뭐 공연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장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세 번째 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구성 자체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여섯 번째 과장, 양반마당이다라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마당이라는 것, 과장이라는 것이 이게 전개 단위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충분해. 잠깐만. 아이고. 우리 이 내용은 누가 막 조선시대 때 이렇게 연극을 해야지라고 써놓은 건 아니야. 그냥 대대로 구전으로 쭉 내려오고 연극하던 걸 현대에 와가지고 다 이제 적어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네. 우리 외양. 그 다음에 복장 혹은 도구 등을 통해 가지고 등장인물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번거지. 예, 지프로 만든 모자야. 양반들은 뭐 썼니? 모자. 갓 썼지, 그치? 갓은 뭘로 만들었어? 말꼬리로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그건 되게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번거지는 그냥 좀 어,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었던 모자. 그러니까 하층민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채찍을 들었다. 마부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말을 다루는 사람.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해. 말뚝이라는 인물이. 양반 삼형제가 등장해. 이 양반 삼형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긍정적인 인물 동그라미, 부정적인 인물 세모치기로 약속했었지? 기억하지?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그래서 말뚝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색하게 춤을 춰. 양반 삼형제 머릿속으로 잘 상상하면서 따라와. 장면을 알겠지? 삼형제의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렴님이다 해서 앞으로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있어.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에랑 외양이나 복장이나 도구를 통해서 신분 혹은 직업을 나타내고 있지. 양반일 것 같아. 따로 지금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 연극은 그냥 이렇게 등장하면은 관객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 흰 옷에 관을 썼어. 멋진 모자를 썼어. 그럼 양반이지 뭐. 양반의 옷이야. 역시 이것도 양반의 옷이야.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첫째와 둘째, 삼형제인데 첫째와 둘째가 언청이야. 언청이는 여기 그 이름이 뭐였지? 무슨 구계열이었는데 구순구계열인데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 입술 같은 데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뭐 입안이 좀 갈라져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입술이 이제 갈라져 있는. 요새는 그게 태어나자마자 만약 구순구계열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술을 해. 그냥 정상적으로 그대로 살 수 있어. 못 알아봐. 그리고 그 사람이 구순구계열이었는지도. 그래서 어떤 뭐 질병이나 뭐 장애도 아닌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의학 기술이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장애 인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교육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조선 시대에 사실 장님이래 미안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림거리였어 다. 놀림거리고 되게 무시당하고 장애인들이 살기 매우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럼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들을 일부러 언청이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놨어. 다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청이 모양 그러니까 구순구계열 이게 입술이 갈라져 있는 위에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런 모양의 탈을 쓰고 있었겠지. 그러면 일부러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 왜 그랬을까? 양반이지만 뭔가 좀 모자른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지금 시각에서 쳐다보면 안 돼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 장애인을 이렇게 뭐 비하한다거나 우습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샌님은 언청이 두 줄. 그러니까 이제 입술이 여기 이렇게 두 줄로 갈라져 있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에 갈라져 가지고 찢어져서.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부채와 장죽. 양반들 보면 맨날 뭐 부채 가지고 다니잖아. 그래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은 또 가지고 있어.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져 있다. 그래서 도련님 막내도 역시나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에 이제 한번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필기는 하지 않을게. 비정상적 모습이야. 뭐 양반이라고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 뭐 잘생기고 멋있고 키 크고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야. 도련님의 대사는 일절 없으며 막내는 대사가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며 계속 방정맞게 굴어. 그러니까 극 내내 막내는 대사가 없어. 그냥 부채 가지고 계속 막 사람들 때리고 다니는 거야.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나오는 거거든. 굉장히 경박하고 양반이지만 역시나 좀 조금 모자른 존재로 나오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양반이라는 존재를 전부 세 명 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네. 그치? 음, 외모적으로.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개그 프로그램 보면 현재도 막 좀 사람들을 웃기려고 막 우스꽝스러운 분장들 많이 하잖아. 그치? 바보 분장도 하고 바보인 척도 하고 그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좀 까내리고 싶은 것들은 다 양반이었기 때문에 양반을 이제 두고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아 저 바보 봐라 이러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 예, 이 세 명이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말뚝이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가운데 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있겠지. 말뚝이가 나와서 쉬 조용 집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웅성웅성 하니까 집중. 이제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자. 양반 셋이 쭉 나왔는데 탈을 썼는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양반 옷이지만 전체적으로 장애가 좀 있고, 그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 쟤네들 봐라 막 이러면서 좀 웃고 막 떠들고 있어 관객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가 나와가지고 아 조용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엄청난 벼슬을 다 하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만 이거 다 이제 벼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권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막 벼슬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 다 뭐냐면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오. 원래 양반이 무슨 뜻이야? 조선시대 양반. 양반은 보통은 그냥 사대부라고 하면 우리가 유학을 하는 다시 말해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사대부라고 불렀었거든. 사대부들. 그러면 이 사대부들 중에 벼슬을 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양반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을 다 양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벼슬을 한 사람들. 벼슬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거든. 나눠졌는데 그 벼슬할 때 조선 시대는 그 시절답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벼슬을 하려고 하면 뭐 했어야 하냐면 좋은 인맥을 타고났어야 돼. 그런데 조선 시대는 뭐 했냐면 과거 시험 봤잖아. 시험 봐서 시험 잘 보면 어쨌든 벼슬을 할 수 있었어. 높은 데도 올라가고 꽤나 공평했었지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제 벼슬을 하는데 두 가지로 너희가 응시를 할 수 있어. 나 싸움도 잘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것도 자신 있고 하니까 무반으로 지원할래. 이순신 같은. 그 다음에 혹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정치하는 게 좋아 앉아서. 그런 걸 우리가 문반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가지고 두 가지 반이다 해가지고 양반이야. 양자가 그 두 개 할 때 양자 쓰거든. 그게 양반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애들 뭐라고 했어? 그런 게 양반이지만 다 양반이 아니다. 얘네들은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쓴대. 그러니까 이 양반에 들어가는 말을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제 맞춰버린 거야. 알겠지?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왜 그냥 말장난 하는 거지 사실. 말장난 하는 거야.
이 말장난을 우리는 언어유희라고 하고 양반 두 가지 양자에 문반 무반할 때 그 반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뜻을 쭉쭉 가져와 가지고 동음이 똑같은 음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도 못하고 그냥 신분만 좀 양반이고 뭐 어디 뭐 벼슬하고 이런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뒤에 있던 세 명이 삼형제가 야 뭐야 너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가 또 양반들한테 변명을 해. 아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삼정승이라고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해. 그러니까 높은 벼슬 다 하고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세원네 삼형제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변명하고 있지. 근데 양반들은 이 얘기 듣고 뭐 싫어해 좋아해? 좋아해. 되게 바보 같잖아. 그치?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양반들한테 아니 나 잘 소개했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거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지. 그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얘네들 바보야 라고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제대로 소개했어. 양반들이 그냥 바로 믿어버려. 음. 이런 것들이 해악성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양반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다 같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 모두 춤을 춘다. 다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춰. 갈등이 해소돼. 그리고 하나의 재담. 지금까지 한 게 재담이거든. 뭐 재치 있는 담화 정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그냥 하나의 재담이 끝나. 또 새로운 재담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거야. 알겠지? 요 끝나는 거. 지금까지 양반춤 과정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요 춤을 추는 거야. 음. 또 새로운 얘기 할 거예요. 장면을 한번 끊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신호야. 다 같이 춤을 춰. 수당수. 그럼 사람들도 막 박수 치고 웃고 떠드는 거고. 도령 막내는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경박하지. 네, 경박해. 양반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있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일 것 같아. 충분히 맞아.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또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되지. 조용 집중. 이제 새로운 재담이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고 또 춤추고 마무리되고 또 재담하고 춤추고 마무리되고. 재담이 시작되고 앞으로 재담은 반복될 거야. 우리 내용적인 건 파란색, 표현적인 건 빨간색.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미안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건 진짜 양반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냥 양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객들을 뭐 아주 높여서 부른다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양반이라는 말을 조금 사람들한테 그냥 아이고 이 양반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런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진짜 막 벼슬하고 막 높은 사람이고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들은 그냥 양반 아유 이 양반들 하고 있어.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 돼. 우리 표현적인 건 다 빨간색이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공연하는 양반들 관객한테 말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대 연극에서는 이런 거 많이 없거든. 물론 있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해. 파수꾼 같은 데선 그런 게 나오지 실제로. 관객이 미안해. 관객에게 말을 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무대와 관객석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연극에서 이런 선지들도 종종 나오거든. 무대 위에서는 관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자기들만의 연기를 하는 거지.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야.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 관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 그런데 관객한테 말을 건다는 건 그 구분이 조금 모호하게 되는 거야. 그럼 관객들도 그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지. 호응도 막 하고. 이해됐니? 응. 말씀 좀 들어보시오. 말씀 좀 들어보래.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기우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봉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나물이 거의 낚시들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라고 하고 있네. 뭐야? 이랬어. 이 양반들 어찌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화나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라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 야, 여기저기 가서 좀 담배도 피우고 그냥 편하게 앉아있어 라고 하니까 양반들이 평민들이 앞에 있는데 평민들이 감히 그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잖아. 그 양반이 화가 났어. 아까 그 삼형제가 뭐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뚝이가 양반 나오는데 담배랑 허나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네. 대놓고 조롱하고 있지, 그치? 대놓고 조롱하는 거야 그냥.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양반이 있는데도 담배를 양껏 피우라고 제안하고 또 양반들이 이제 분노하니까 그 삼형제가 분노하니까 아니야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담배 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죽 걸어놓고 그냥 담배 피시오. 잡수시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환화가 이제 잡담하는 거거든. 뭐 잡담 그만하고 하였다네. 우리 오니까 사람들 조용하라고 하였다네. 좋아해. 그리고 또 춤을 추니까 뭐가 마무리됐어? 요번 재담이 또 마무리가 된 거야. 알겠지? 또 이제 반복이야. 얘 계속 반복이야. 중간 반주 그쳤어.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여기 악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말씀 좀 들어봐. 뒤에서 이제 막 연주해주고, 우리 탈춤 추는데. 오음육률 다 버리시고, 이 오음육률이라는 건 양반들이 부르는 노래. 막 지금으로 치면 막 클래식 같은 노래들. 그냥 가요 말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줘. 야, 클래식, 지금으로 치면 뭐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북이나 쳐. 저 쟤네들 대상으로 그 클래식 같은 거 칠 필요 없어. 양반을 앞에서 조롱하고 있지. 그러니까 악공한테 말을 걸면서 양반 뒤에 듣고 있는 양반들을 조롱하는 거지 사실. 근데 또 양반들이 뭐야 이러니까 아니야.
용두, 해금, 북, 장구, 필이, 젖대, 오음, 육렬에 필요한 그런 고급 악기들 양반들이 하다. 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게 치라고 이야기한 거야. 우리 클래식 연주하라고 했어. 양반들이 또 좋아해. 또 새로운 재담이 시작되지.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 보필을 하고 우리 얘기 듣고 우리 비서처럼 있었지 어디 그렇게 다니니 라고 하니까 말뚝이가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아 일조식하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끌어다가 이런 것도 잘 보자. 등의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발듯하고 동은 여의료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서 가볍게 밥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새 알지? 조그만 말. 근데 위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원님이라고 되어 있네 또. 왜 노새원님이라고 했을까? 노생원님이랑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 그래서 진짜로 노새를 조금 높여서 부르는 듯 하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노생원 늙은 생원들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생원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벼슬은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유사한 발음을 활용했다. 등의 솔지를 살살 했대.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노새 말 한 마리 끌어다가 등에 이렇게 솔지를 했다라고 하고 있지. 근데 거기에 숨은 건 뭐야? 노생원, 늙은 생원들, 양반. 괜찮니? 걔네들을 말뚝이님 내가 타고라고 하고 있네. 니네 등에 내가 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조롱하는 거야. 살살살살. 이게 조금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거든. 잘 정리해 놓자. 어디가 조롱인지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이런데 음성 상징어도 드러나 있고 의성어 의태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했었지. 서양 영미 법덕 법국이랑 덕국 법국은 우리가 프랑스 덕국은 독일을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었어. 이런 거 되게 많아. 많아. 영미는 어디니? 그러면 영국과 미국이 되겠지. 괜찮니?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뭐 있을까? 스페인을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었니? 혹시 아니? 서반아라고 했었어. 서반아 옛날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너희 그래서 스페인어 학과가 뭐니? 대학 갈 때. 그게 서어 서문학과야. 그래서 서어 서문학과 가면 스페인어 배워. 서바나라고 했었어. 이게 하게 된 이유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알파벳을 못 읽었잖아. 그러니까 한자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나라 이름들을 다 쓰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비슷한 한자들을 가지고 썼었거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좀 있었다. 그래서 멀리 영국 미국도 가고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발듯하고 영국 미국 법국 덕국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적 배경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조선 전중후라고 하면 중후기 이후일 것 같거든. 왜냐면 전기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지 제대로 몰랐잖아. 그치? 그럴 것 같아.
물은 매주 발뜻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 서, 여울, 9월 대꾸법 썼네. 완전히 짝꿍 맞췄지? 그래가지고 뭘 막 이렇게 찾아다니려고 해. 누구를 찾아다니려고 그래? 양반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옆에 지금 양반들 있잖아, 사실. 맞아. 양반들이 있는데 내가 양반 찾으려고 저기 미국도 가고 법국도 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막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 잼잼이 이렇게 다 찾았는데도 양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바로 옆에 그 양반 셋이 있는데 없어 없어. 내 눈에 보이는 양반은 없어. 놀리는 거지. 니네 양반 아니라는 거지. 양반이 양반다워야 양반이지. 그래서 우리 반복, 나열, 열거 등을 통해서 운율을 살리고 있다. 해악성을 복도도 두고 있다. 뭐 과장과 점강을 통한 익살성,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점강은 뭐니? 점층의 반대지. 점점점점점 커지는 게 점층.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우주, 점층이야. 근데 아까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 뭐 법국, 덕국, 영국, 미국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찾기 시작해? 바위 틈틈이 모래 막 나무 사이사이 이런 데 찾기 시작하니까 점강이 맞지. 괜찮니? 넓은 데서 점점 좁은 데로 오고 있으니까. 나 양반 비슷한 놈도 없대. 비뚝한 놈도 없다. 비슷한 놈도 없다. 막 비속어를 지금 누구한테 막 하고 있어? 내 앞에 있는 양반들한테 막 하고 있고, 야, 양반 아무리 찾아도 양반 비슷한 놈들도 없어. 얘네들 막 조롱하는 거지. 그냥 조롱하는 거야.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를 드러내니까 중간에 좀 중략이 되어 있고. 야, 우리 양반들 같이 나왔으면 세처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정해줘야지. 니가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쭉 동그라미 하나 그려.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뭐 이렇게 털을 잡고 여기가 이런 공간이야.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있지는 않지 지금, 그치? 울타리가 쳐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여기가 그런 울타리야라고 하면 관객들은 그냥 그렇게 상상하면서 봐야겠지. 이해됐니? 음. 그래서 가면극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극중의 장소. 그러니까 여기가 울타리야라고 하면 그게 공연 장소 어딘가가 그냥 울타리가 돼버리는 거. 바로. 막 무대 장치나 이런 게 따로 없다라는 것. 자, 요 부분도 잘 보자. 상상해 보자. 이제 말뚝이가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뭐를 해놨냐면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 꽂았어. 근데 나무를 이제 울타리를 꽂아놨어. 그 다음에 아래에 깃을 좀 푸근푸근 뒀어. 지푸라기 같은 것들 푸근푸근 뒀고 문을 하늘로 냈어. 그렇다는 건 지붕이 있다 없다? 지붕이 없어. 문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거 사람이 자는 데니 동물이 자는 데니 보통? 동물이 자는 울타리잖아 그냥. 그렇지? 그걸 가지고 양반들한테 너희 잘 곳이야 여기가 너네 호텔이야 라고 하고 있지. 마치 그 삼형제를 가축처럼 취급하고 있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야. 아주 좋은 선지야. 동물 취급하고 있네.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그러니까 막 이제 또 화를 내니까. 사실은 아주 좋은 곳에 아주 명당에 터를 잡고 난간팔자로 우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 쪽 보석으로 산호기둥, 비취연못, 금파도리를 걸고 열거하고 있어. 좋은 것들 다 쭉 열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집의 재료로 썼대.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쳤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유화태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니 남쪽을 바라보니 이니에즈가 그러니까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 서쪽에는 이런 글자 써놓고 동쪽에는 이런 글자 써놓고 남쪽에는 이런 글자 써놨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는 단방영적, 서쪽에는 백인당 중유태화, 남쪽에는 이니에지, 북쪽에는 효제충신.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니? 유교적인 이야기지. 누가 지켜야 될 것들, 양반들이 원래 지켜야 될 것들을 집에다가 다 써놨어. 양반들이 다 지켜야 될 거. 유교적인 가치관들이거든. 그래서 엄청 좋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양반들이 글자 이렇게 집에다 새겨놓는 글자들도 다 새겨놨대. 근데 여기에 이제 함의되어 있는 게 있지. 글자로만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로 양반들이 이거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알겠지? 좀 조롱 섞여 있지. 그리고 나서 문방제구, 문방구라고 하지 아직도? 문구점? 문방제구라고 하면 글 쓰는 것들. 음. 뭐 용장보장 괴두지 자기 함릉 반다지 샛별 같은 노교강 노대야 막 이런 것들 좋은 가구들도 다 들여놨어.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동푸르 선창에다가 그리고 또 담배도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 삼털 같은 칼담배 별로 좋지 않은 담배. 비유적인 표현이고 같은 직유법이지. 칼담배. 그러니까 다 잘 준비해놨어라고 하고 마지막에 좀 또 놀리고 있지. 그거를 똥물에다 적셔놨어. 니네 필 담배를. 우리 부정적인 건 항상 세모치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제 생원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뭐야 이렇게 했어. 아니야. 사실은 새털 같은 담배 이건 당연히 좋은 담배가 되겠지 그러면. 아니야. 사실 좋은 담배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꿀불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 방으로 들어가 양을 한다. 들어가는 양을 한다. 들어가는 척을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아까 동그라미 쭉 그려놓은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호텔이라고 생각해야 돼. 관객들은. 알겠지? 세차 안에 앉는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어.
또 중략되어 있고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소씩 불러보세. 양반들이 이제 보통 놀 때 많이 하던 거 시조 짓고 노는 거야. 약간 좀 허세끼가 있지.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원, 서방 이렇게 둘이서 시조를 좀 지으려고 해. 시조를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양반들끼리 이렇게 시조 짓고 노는 거야. 시 짓고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노래방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노래하는 거야 그냥. 하하 하고 웃는다. 말뚝이가 근데 갑자기 쑥 끼어들어와. 양반들이 시조 이렇게 하는데.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그 양반들이 늙었으니까 이제 다시 젊지 못하겠네. 이게 인생이 다 금방 지나가는구나. 삶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데 말뚝이 평민들도 충분히 비슷한 시들을 금방 지어내네. 양반들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알겠지? 말뚝이도 충분히 할 줄 알거든. 바로 비슷한 주제의 시를 그냥 빡 만들어버려 말뚝이도.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예, 그럼 제가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반들이 많이 하던 놀이고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 춘향전에서도 나오지. 춘향전에 마지막쯤에 해가지고 이도령이 이제 거짓골을 하고 암행어사 인데 거짓골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밥 얻어 먹는 장면에서 나오거든. 운자가 뭐냐면 지금의 삼행시라고 생각하면 돼. 삼행시면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초성을 이제 얘기해주지, 그치? 뭐 국어필이면 국하고 이제 뭐 뒤에 이제 시집구 이렇게 하잖아, 글자 짓고. 근데 조선 시대의 운자라고 하는 건 그 맨 마지막 글자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글자들을 쭉쭉쭉 맞춰야 돼. 그래서 산과 영자를 냈어. 그것도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의 산의 동선명이라 라고 해서 산자가 여기 요렇게 들어갔고 영자가 요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짓기는 지었어 어떻게든. 작대산 동선영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으면 그냥 삼행시도 이렇게는 안 짓지, 그치? 뭐냐 하면 그냥 이 글자에 맞춰서 지명을 그냥 갖다가 붙여버린 거야. 알겠지? 아무 의미도 없이. 양반이 똑똑한 것 같아? 멍청한 것 같아? 멍청하다는 거야. 멍청해. 아무 의미 없는 지명을 나열해서 그냥 글자 쓰나 맞추고 있어. 그뭐 사람들이 칭찬해 또 둘이서. 사람들이 아니라 둘이. 생각가 서봐. 첫째와 둘째가 서로 그냥 칭찬해. 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도 하나 지어봐요. 총과 모술 하나 해봐. 그 운자 벽자로군. 벽자 어려워. 어려워.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뒷중에 거멀못이라.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는 국어 필로 삼행시 접어라고 했는데 뭐 국자, 어묵, 뭐 필수품 이런 식으로 그냥 지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냥 뭐
생활용품 흔한 뭐 이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거. 제대로 못해. 바보 같아.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더라. 그럼 이번에 파자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파자가 뭐니? 이건 수수께끼 놀이야. 여기 앞에 이건 뭐야? 수수께끼 놀이. 그냥 뭐 수수께끼 놀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파자가 요게 요렇게 하면 요게 신선선자지, 맞아? 그럼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처음은 사람인 자로 시작하고 끝은 산으로 끝나는 글자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제 이걸 맞춰야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겠지. 합치면 그냥 매산자가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세 글자 이상들이 막 나오는 것들, 뭐 한자들이 뭐 세네 글자 섞여 있는 것들도 있잖아. 합쳐가지고 한 글자가 되는 거. 그럼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만 대놓고 이제 뭐 수수께끼 내면 그 글자가 무엇인지 맞추는 놀이. 그래서 되게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 문제를 내는 것도 문제를 맞추는 것도. 그거 운고 우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거 참 동생한테 막 엉뚱한 얘기들만 서로 하고 있어. 문제도 잘못 냈고 답도 그냥 잘못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논두렁에 살피 짚고 있는 사자가 무슨 자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엉뚱한 얘기만 해. 엉뚱한. 그건 그냥 논주인 아니야? 이러고 있어. 논임자 아닌가? 논두렁에 서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생긴 글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냈는데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알아듣고 그거 그냥 논의 주인 아니야? 논임자 아니야? 무식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또 잘 맞췄다고 하고 있고. 이놈 말투가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나랏돈 잘라먹는 거 우리 부정부패라고 하지. 나랏돈 땡겨 그냥.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잠든 것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역시 양반들이 권한은 있어. 또 권력. 근데 이제 말투기가 뭐라 그래? 그 사람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놈 힘이 무량대가교 힘이 너무 세고 날래미 비호 같아. 나르는 호랑이 같아. 비호 뭔지 몰랐으면 잘 적어놔야 돼. 나르는 호랑이야. 새님, 그러니까 양반들의 전령 체포해와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나 있으면 잡아올런지 그냥은 잡아올 수 없습니다. 오 그리하여라 옛다. 그래서 새님의 전령, 양반의 권력이 여전히 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종이에 무엇을 써줘. 우리가 체포영장 써준 거야. 그리고 말투기가 이제 취발이한테 가가지고 취발이라는 새로운 인물한테 야 당신 잡혔어라고 하면서 뭐 보여줘? 그냥 양반이 써준 글 보여줘. 그러니까 아무 저항 없이 힘도 세고 막 나르는 호랑이처럼 날렵하고 이런 놈이 그냥 생으로 잡혀와.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이것도 역시나 어떤 상황이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대.
좀 더럽게. 아 이놈아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당연히 엉덩이 냄새가 나겠지, 그치? 더러운 냄새가 나겠지. 아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녔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양반은 그게 엉덩인데도 그냥 엉덩이 뻔한데도 말뚝이는 아 그거 이 안 닦은 냄새야. 입에서 똥 냄새 나나 봐.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다가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밑구녕은 이제 항문이야. 그러니까 얘 입에서 똥 냄새 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모가지를 뽑아다가 이 항문에다 박아버려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양반이 하고 있지. 양반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풍스럽고, 그치? 좋은 말만 하고, 막 이놈을 갖다가 당장 머리를 잘라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치? 좀 저급하지 사실은. 저급한 표현. 양반도 저급한 표현을 쓴 거야. 양반도 역시 저열하구나. 또 굉장히 폭력적이지. 이 당시 양반들이 얼마나 평민들한테 폭력적으로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좀 웃기기도 하고, 웃기려고 좀 비속어 많이 쓰는 것도 있지 사실은. 선생님 말씀드리시오. 시제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조선 중후기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사실 너희 흥부정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를 다룬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니? 그건 빈부격차 다른 내용이야 실제로. 알겠지? 그래서 흥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놀부는 얼마나 또 부유하게 살았는지,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흥부전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조선 중후기 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질 중심주의, 자본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물질 중심주의 들어오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 점점 되고, 그런 시대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 당시만 해도 이미 돈이면 다 되는 상황이었구나. 시대가 그렇게 변했구나. 이미.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뭐하요. 돈 몇백 냥 내려고 해야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 벌어서 쓰지 않겠소. 그러니까 지금 취바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나라 돈을 횡령했다라고 했지. 취바리가 부정부패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양반이 죽이라고 했잖아. 어쨌든 비속어를 쓰면서. 근데 뭐라고 그래? 말뚝이가 아이 돈이면 다 좋은 세상인데 얘 죽이지 말고 얘한테 1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반반 나눠 가집시다. 그리고 얘 살립시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돈이면 다 되는 상황, 죄도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맞는 선지 알겠지? 이런 거 자주 나오겠지. 자, 지금 한번 복습해보자. 이 정도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맞출 수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중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략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훨씬 길거든. 이거 다 배울 순 없어 사실은. 항상 뭐든지 지금 고등학교 가고 이제 수능 보게 되고 그러면은 더더더더 그건 이제 심해지거든. 이 중략한 부분들 대부분 비슷해 내용들이. 양반 놀리고 아니야 변명하고 재담이 끝나고, 또 양반 놀리고 변명하고 재담이 끝나고.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 이 뒷부분들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은 어느 교과에서든 중략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꼭 나오는 부분들,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수업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정도 하면 어지간히 나오는 건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다시 처음부터 한번 쭉 복습해봐. 지금